공주에서 이 골목을 만나고 이 집을 만난 건 어쩌면 저희에겐 정말 선물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작지만 뜰이 있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씩 둘씩 행복한 일이 생겨났어요. 이 집을 통해, 공주시를 통해 저는 인생을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성미경입니다. 공주 원도심 작은 골목 끝엔 향긋한 차 향기로 봄을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동백이 피려고 예쁘다. 와, 어저께 또 비가 내려서 지금 초록이들이 더 싱싱하고 정말 봄이 오는구나. 이 작은 뜰에서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제가 느끼고 또 사계절이 변화하는 것들을 이곳에서 만납니다. 이 집은 정말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생동하는 이 집과의 인연은 어쩌면 우연처럼 다가온 필연이었을지 모릅니다. 2012년도에 이 집을 만났습니다. 한 3년 동안 비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만났어요. 이 어르신들이 저걸 새댁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정신 나간 새댁이라고. 왜 이런 집을, 이 다 무너진 집을 이걸 왜 사서 이걸 왜 고치냐고. 강단에서는 남편을 따라 30년 전 공주에 온 미경 씨. 그런 미경 씨에게 남편은 작은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싶어 이 집을 찾게 됐습니다. 대문고리를 이렇게 이제 딱 열었는데 지금 이 모습이었어요. 철거를 안 한 상태였죠. 근데 저 길이, 저 골목길이 너무 좋았어요. 골목길을 따라서 쭉 들어와서 가운데 지점에 이 집이 있거든요. 이 집을 딱 보자마자 이거는 우리가 사서 이걸 보존해야겠다. 이 가옥 구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려서 보존해야겠다. 그런 오래된 것들을 좀 아끼는 마음이 저희 마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허름한 빈집이 부부에겐 세상 더 없는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이런 못자국이며 이 문에 걸린 이런 것들 다 장석도 그대로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마루를 공사를 하면서 옛날 할머님이 쓰셨던 마루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빈티지해가지고 여기만 손잡이만 달아서 이렇게 책꽂이로 쓰고 있고요.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길과 정갈한 아내의 심성이 배어있는 오래된 공간. 누군가에겐 특별함을, 누군가에겐 새로움을 전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엔 미경 씨가 애정하는 비밀 장소가 있는데요. 다락방 살짝 올라가 볼까요? 여기 지금 제가 머리를 부딪혀서 살짝 이렇게 가리개를 해놨습니다. 여긴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천장이 층고가 낮아서 볼이 많이 부딪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석가래가 할아버님 직접 지으신 거라 굉장히 가늘고 매끄럽지가 않죠. 그리고 저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 손님이 저렇게 저기를 이렇게 유리창이 깨졌는데, 여기 이제 뜰에 오신 손님들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해주고 가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종이를 잘라가지고 예쁘게 붙여주고 가셨습니다.
매일 아침 미경 씨를 설레게 하는 또 하나의 일과는 골목 끝 파란 대문을 활짝 여는 것. 이젠 은은한 차 향기로 사람들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그 세월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어느덧 미경 씨의 찻집은 공주를 알리는 대표 차 문화 공간이 됐습니다. 위에 갈까? 이렇게. 오, 진짜 아늑하다. 양도 진짜 많아. 야트막한 다락에서 누리는 호사네요. 자, 한잔 하시죠. 완전 우아하네. 오, 마시기 직전에 그 향 자체가 이미 너무 좋아. 오. 짱 소리도 맑아. 그 옛날 가옥에서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어서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니까 약간 할머니 댁에 그냥 놀러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너무 편하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야옹. 야옹아, 우리 한번 봐줘. 관심 없어. 추루 필요해, 추루. 명수가 우리 집 마스코트예요, 완전. 저희 집에 온 지 5년 정도 됐는데 또 젊은 친구들이 우리 명수 간식을 사갖고 매주 옵니다. 명수가 이제 건강하게 잘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죠. 따스한 온기를 따라 이 집과 연을 맺는 건 명수뿐이 아닙니다. 명수, 안녕. 명수 잘 있었죠? 명수 추리까? 야옹. 와, 맛있어. 맛있어. 야옹. 안녕하세요. 아드님 어서 오세요. 아드님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 천리 앉아. 단골 손님을 넘어 사소한 일상까지 나누는 이웃이 된 인연도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들하고 이 집을 왔는데요. 집이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니까 커피는 또 더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명수가 또 있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옆에 이제 재민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걷다가 보면 이 집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요즘 말로 느좋 느낌 좋은 그런 카페라서 MZ들도 좀 많이 좋아할 것 같은 카페예요. 성미경 씨의 인생은 옛집을 만나고 찻집을 꾸리면서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다양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공주는 재민천의 물결을 따라 오래된 삶의 추억이 흐르는 곳. 옛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있는 이 길을 미경 씨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원도심 골목 해설가를 자청했죠. 자, 이 극장은 우리 공주 시민들한테는 온갖 추억과 또 애정, 시간이 얽힌 곳인데요. 공산성의 혈투라는 그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70년대 공주 청년들의 문화 공간이었던 호서 극장. 공주 사람들에겐 시절의 추억을 고스란히 품은 소중한 곳입니다. 최근에 이제 공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복합 문화 공간 시민 플랫폼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고 아마 연말 안에 이게 새롭게 완공될 것 같아요. 미경 씨가 풀어내는 골목의 이야기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늘 살아 숨쉽니다. 30년 세월
오랫동안 이 길을 걷고 변화를 마주하며 애정을 쏟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또 어딜까요? 지금 나태주 풀꽃문학관에 저희가 도착을 했고요. 우와. 예쁘죠? 이쪽으로 앉으셔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병풍에 예쁜 그림들이 있죠. 자, 이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요? 나태주 선생님이요.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림뿐만이 아니라 글씨도 선생님 직접 펼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 병풍에 있는 시들이 전부 선생님의 뭐 거의 대표 시집 중에서 들어있는 좋은 시들이고, 해마다 이제 가을이면은 10월이면 여기서 풀꽃 문학제가 열려요. 미경 씨 해설의 매력. 이따금 이렇게 우연한 만남도 기대해 볼 수 있죠. 수달도 살았어요. 수달도 살았고, 뱀장어도 있었고, 메기도 있었어. 그리고 자라도 있었어. 자라. 내가 79년도에 여기 왔는데 내가 자라를 많이 봤거든. 그리고 재민천은 공주를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해요. 구세재민에서 나왔어. 시인이 들려주는 공주의 옛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 공주 잘 보시고 들 가면 홍차가 맛있으니까 홍차 드리고 가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공주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 못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선생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주민이신 분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공주에 대한 역사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직접 탐방하면서 눈으로 경험하다 보니 더욱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부부의 뜰에 조용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찻집의 문을 닫고 나면 부부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손님들이 애정을 담아 남긴 글과 그림을 보는 일이죠. 부부에게는 소소하고도 큰 행복이라고요. 모든 쉽게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오래된 멋이 느껴지는 집. 큰 것을 쫓는 세상에 작은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곳. 근데 나는 참 이런 것들이 좋은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손님들이 이제 여기 와서 휴식이 된다, 힐링이 된다, 이제 그런 어떤 느낌, 감상 뭐 이런 거 이제 쓰지만, 그렇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공감을 해준다는. 맞아.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그거를 다 같이 기억해 준 거죠. 그 고마운 마음들이 부부는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저희가 운영할 수 있었던 것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이 공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줬던 사람들 덕분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린 아이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리고 또 연인들도 있는데 그 마음을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그것들을 이제 기록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방문객들한테 이렇게 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미경 씨 부부가 집을 고친 후로 골목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재생이란 이름으로 공간을 보수하고 귀촌을 시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웅진로 번화한 곳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임대에 붙어 있는 포스터들이 많고 빈 공간들이 많아서 사실 조금씩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다행히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가게들의 뭔가 새로운 공간이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꽃집도 새로 생겼고요. 환하게 도로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목 안쪽에 최근에 몇 달 안 됐죠. 새로운 책방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 책방이 생기면서 이제 저녁에 저희가 대부분 이 골목이 어두웠는데 8시 반 정도까지 계셔가지고 이렇게 골목이 환해졌습니다. 저희 너무 고맙고요. 오랫동안 잘 되길 바랍니다. 옛 골목의 재탄생을 꿈꾸는 이들은 하나 둘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꿈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다들 와 계시네. 안녕하세요, 마리아님. 날씨가 추워가지고. 혜성 씨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예쁘다. 어때 우리 살 때보다 많이 분위기 달라지지 않았어요? 원더풀. 완전 미니멀의 정수인데요. 살림을 빼니까 아무래도 깨끗해가지고. 변화의 길을 먼저 걸어온 미경 씨. 이제는 함께 마음을 보태주는 이들 모두의 꿈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오픈한 지 이렇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재민천 바로 옆이고 이제 지금 이제 손님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단계고 그런데도 예약이 불로 찼다는 소문이. 그래서 이제 살림집으로 있을 때 저희가 와보고 이렇게 이제 스테이로 정식 오픈하고는 안 와봐서 더군다나 또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뭐 서울에서 살다가 은퇴하고 내려와서 지금 여기 이 집에서 저희가 한 3년 반 정도 살았고 그리고 사실은 본의 아니게 갑자기 한옥 스테이를 운영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2달 정도 됐고요. 오랫동안 방치되고 버려졌던 공간은 한옥의 향으로 운치를 더하고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따뜻한 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죽어있는 공간이었잖아. 빈집이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은 아름다운 공간으로 창조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함께 해줬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낮이고 밤이고 재민천변을 많이 산책을 다니면서 집들이 어떻게 변해가는 걸 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기 재민천변에 요즘 하나 고치고 있는 집이 하나 있잖아요. 예. 그 집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 색감도 너무 예뻐서 한번 같이 구경 가요. 네, 좋아요. 네. 같이 가요. 네. 공주살이의 또 다른 즐거움은 새 식구를 맞이하는 일. 기자님, 저희 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벽돌로. 안녕하세요. 와. 날이 너무 비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우산 쓰세요, 우산. 안녕하세요. 집 구경 왔습니다.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죠? 마을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스테이 하시는 너무 대표님들. 궁금했는데 여기. 얼핏 보기에도 오래된 매력이 느껴지는 집. 이곳도 미경 씨 덕에 새 주인을 만나 꼼꼼히 수리를 마치고 책방으로의 변신을 준비 중입니다. 미로처럼 들어오게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아이들이 오면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런 이렇게 숨는 공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다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가요.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며 이 집을 만났다는 지명훈 씨. 함께 꿈을 꾸는 이들이 있어 조금은 낯선 곳이어도 겁내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제가 여기가 고향은 아닌데 어렸을 때 여기서 잠시 살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어렸을 때 강렬한 인상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는 그저 사놓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다시 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석가래라든지 이런 것들 잘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가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공간을 어떤 분위기로 만들지 자주 여쭤보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공간을 꾸미는데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묵은 때를 벗겨내니 집의 환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것이 주는 매력과 숨은 가치를 만나니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민천 골목골목으로 퍼지고 있죠. 골목이 묵은 잠에서 깨어나
또 한 번의 빛나는 시절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시작이 파란 대문집에서 시작됐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미경 씨의 하루는 골목에서 꽉 채워집니다.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연쌤하고 김 선생님 마지막 할까요? 요거. 공주에 살면서 시와 인연을 맺고 시를 쓰고 시 낭송을 해온 지도 20년 세월이 됐습니다. 공주역, 연영미, 역사로 향하는 발걸음 산들산들 가볍고 꽃잎 앉은 어깨에 나비 사뿐, 모시옷섭 스치는 바람 따라 잠자리 사뿐, 다정한 어깨에 앉아 따라간다. 미경 씨의 시 낭송 모임은 좀 더 특별하다는데요. 시 낭송가들이 직접 지역 시인의 시를 발굴하고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다니며 지역 문학을 알리는 데 노력한답니다. 늘 푸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붉게 흘러도 괜찮다. 힘들 때는 울어라. 울불며 넘쳐 흘러라. 그리고 살아라. 이제부터는 너로 살아라. 우연히 만난 골목이 이끌어준 공주와의 인연. 그 인연은 또 미경 씨에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줄까요? 먹먹한 날엔 국수를 먹자. 생각지도 못한 마음의 위로가 되고 따뜻해지는 시처럼 미경 씨의 삶도 공주와 함께 골목과 함께 늘 따스한 꿈을 꿉니다. 미경 씨에게 공주는 골목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주에서 30년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위압감을 주는 건물들 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여기서 내려다봐도 오밀조밀 작은 집들 또 낮은 집들이 함께 붙어 있고 저희 마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는 정말 그 골목길에 꽃 하나를 심는 마음, 마을 사람들이 내 집 앞에 예쁜 화분 하나를 놓는 마음으로 이 마을을 함께 가꾸고 또 이렇게 살기 좋은 또 아름다운 공간으로 갖고 가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선한 이웃들을 만나고 그래서 저에게 공주는 정말 프레젠트, 선물 같은 도시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경 씨는 선물 같은 도시에서 또 향기로운 골목에서 그렇게 매일 꿈을 꿉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가마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 저우로 이렇게 던져. 한번 던져봐. 되네. 처음에는 이래요. 영주 씨에겐 여전히 낯선 작업이죠. 나오네 이제. 모영주, 모든 것들은 다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이 너무 맵고 힘들고 저걸 어떻게 매번 저렇게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저렇게 하니까 더 마음에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도공의 대를 잇는 청년이 고향 단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의 열정을 지핀 가마는 이제 영주 씨의 꿈을 담고 있죠. 그녀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산골 마을. 안에 기물을 안 넣고 가마 말 넣는 거. 이거야. 제법 따뜻해진 날씨에
영주 시내 3대가 가마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뒷산에서 가져온 황토에 물을 섞어 걸쭉하게 만드는데요. 잠시만. 영주 씨는 궁금증이 가득한 표정이죠. 도배하도 이게 좀 질어야 돼. 봄불 떼기 전에 가마가 한 2, 3개월 쳤잖아. 그러면 안에 수분이 많이 차 있을 거 아니야. 수분을 빼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나중에 재벌할 때나 할 때 그 기물들이 수분을 안 먹기 때문에 파손율이 적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됐잖아. 영주 일로 와봐. 요걸 요래 해. 어떻게 하느냐? 처음 생긴 데서 발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렇게. 좀 더. 틈이 벌어진 가마를 손질하는 겁니다. 힘줘. 이렇게. 요런 데를 요렇게. 헛불이란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는 뭔지 몰랐어요. 없어. 하려면 배워야지. 힘있게 해야지, 힘있게. 그러니까 영주야, 일로. 해봐. 작 배워야지. 언젠간 네가 할 건데. 어떤 사람 이어서 계속 하려면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방곡도예촌이라는 마을은 700년 전부터 이제 도자기 마을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부터 도예가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도자기를 구우면서 지내왔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아버님 하시고 할아버님 하시고 저하고 그러니까 여기 방곡에서만 지금 한 3대째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제가 지금 4대째 도자기를 하고 있어요. 4대째? 네. 그럼 영주 씨를 영주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친구까지 얘기하면 5대가 되겠죠. 불과 물, 흙과 바람의 조화로 만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도자기. 흙가마보다 전기가마에 익숙한 영주 씨는 여전히 감을 잡기 힘듭니다. 요즘에 전기가마나 가스가마는 온도계가 있어서 온도를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온도계가 없어요. 그래서 온도 체크하는 거? 처음에는 이제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갔을 때는 불이 탁해. 그러니까 검은 빛이 많이 난단 말이야. 근데 온도가 차츰차츰 올라갈수록 홍시감 딱 째놓으면 소홍빛이 나잖아. 나중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그런 색이 나거든. 불의 색깔을 보고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아빠랑 계속 같이 해봐야 나중에 그 노하우가 생기겠지. 어린 시절 영주 씨에게 가마는 아버지가 있는 놀이터였습니다. 흙을 다루는 것도 일종의 놀이였죠. 어렸을 때 방곡에 이제 도자기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물레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제 부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이제 체험을 해서 접시를 만들어서 이제 완성품을 가지고 신나게 왔더니 이제 뭐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에서 오 역시 도예가 딸, 도예가 손녀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누가 도공의 후손 아니랄까 봐 솜씨를 그대로 물려받은 영주 씨는 가업을 잇는 도예가가 됐죠. 대학에서 도자기를 공부하고 3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양으로 돌아온 영주 씨는 어느 때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에서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단양 읍내로 출근 도장을 찍죠. 안녕하세요. 도자기로 유명한 마을을 두고 영주 씨는 멀리 떨어진 읍내에 공방을 열었는데요. 처음엔 모두들 의아해했습니다. 저도 방곡도예촌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자기 마을이니까 거기에서 시작을 하면 더 뜻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단양이 이제 관광 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여행자들은 이제 단양 읍내에 많이 이제 놀러를 오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리상도 그렇고 이제 접근성이 이제 제일 안 좋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도자기를 알리고 싶은데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이제 방문이 아무래도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단양 시내에 근접하면 역이랑도 가깝고 그래서 이제 접근성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공방을 연 지는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조금씩 공방이 알려지면서 찾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오신 분들이 단양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나 찾아보시면서 도자기 체험을 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단양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제 월세도 싸고 그런 게 저는 이점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원데이 같은 게 다른 지역이나 도시보다 제가 저렴하게 받고 있어요. 제가 그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시간 나는 틈틈이 영주시만의 색깔을 담은 도자기들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이제 여주로 도예학과를 가서 그 이후에 졸업을 하고 계속 여주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도자기 회사 다니면서 이제 관련된 일을 계속 했어요. 공동 작업을 많이 했던 때여서 일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브랜드나 제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 회사 거, 이제 거기 거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지기도 해서 거기에 이제 소속감을 느껴서 뿌듯하고 좋았는데 막상 돌아보니 제 브랜드도 아니고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일을 하고 싶어서 다시 돌아왔던 것 같아요. 물레 뭐 만든다 했지? 공방을 연 지 얼마 안 됐지만 수강생들의 열정은 영주씨 못지 않다는데요. 막연한 호기심으로 도자기 강습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점차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죠. 음영처럼 어두운 부분은 이 파란 걸로 하고 진한 거 먼저 하고 요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주 씨에겐 처음의 마음을 기억하는 시간. 이제 빵빵하게 내고 싶은 부위 밖으로 내면 되지, 그치? 천천히. 그 마음을 알기에 더 성심껏 알려주고 싶죠. 이 친구들이 도자기를 재밌어 하는 게 저도 신기하고 좋아요. 그래서 가르치면은 이 친구들도 욕심이 있어서 배우려고 하는 게 더 좋아요. 보람도 차고 저한테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서울에 살 때는 내가 승진을 해야 되고 연봉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퇴근하면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개인적인 삶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아웃이 와서 다시 내려오게 됐는데 내려오고 나니까 이제 마음적인 여유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작업을 하는데 저는 좀 느린 사람이라서 천천히 꼼꼼하게 제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배려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산골마을 방곡리에는 영주 씨와 생각도 행동도 똑 닮은 친구 같은 동료가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면 언제든 만나는 또 한 명의 청년. 혜인 씨 뭐예요? 왔어요? 네. 불 피우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디자인이나 색깔 상의해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영주 씨가 마을을 알리는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두 가지 모양이구나, 디자인이.
두 가지고 한글이랑 이제 다양한 외국인들도 많이 오니까. 아, 영어랑 두 가지 버전? 너무 예쁘다. 제가 미리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에 살던 혜린 씨 역시 몇 해 전 부모님을 따라 단양으로 귀촌했습니다. 소개시켜주고 비슷한 나이대 또래를 만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단양 전체로만 봐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같은 동네에 또래가 왔으니까 전 너무 좋았죠. 저보다 어린데 당차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엄청 많이 그런 거 물어봤었어요. 마을을 위해 의기투합한 두 청년은 만날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다는데요. 도자기 마을로 명성을 떨쳤던 방곡리의 전성시대를 다시 꿈꾸고 있죠. 활기를 잃어가는 마을에 알록달록 새로운 색깔을 입히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네에 있다 보니까 뭐 혼자 잘 되는 것보다는 같이 뭔가 협업 활동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언니랑 이런저런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좀 마을 상품 같은 거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관광 상품을 조금 만들어서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해보면 어떨까 하다가 이제 각자 포지션에 있는 조금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본 거죠. 고향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노력으로 마을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꽃이 꺼진 가마는 관광객들은 물론 동네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찜질방으로 변신했고요.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자기 교실이 열리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마을이 됐죠. 청년들이 이끄는 방곡리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혜린 씨랑 같이 그런 자리를 도자기 체험도 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는 그런 자리를 이제 종종 만들어서 그렇게 마을 주민분들과 소통을 하고 지내다 보면 다시 단합도 되고 이제 마을이 그렇게 다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주 씨가 이토록 마음을 다하는 건 가족들 때문일 겁니다. 초등학생일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영원한 그녀의 스승이죠. 이제 할아버지의 조각이나 만드는 형태도 제가 이제 더 자세하게 봐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좀 카피를 하고 싶거나 좀 제 걸로 만들고 싶은 거는 제가 해보기도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만들기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진짜 잘하셨구나 이걸 또 새삼 요즘에 느끼기도 하고 오래전의 문양과 모양이지만 지금 봐도 예쁜 생각이 들면서 지금 다시 저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약혼식 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직이었던 도자기는 대를 이어 영주 씨의 꿈이 됐습니다. 진원내 갔을 때. 가업을 이어가는 딸이 엄마는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행여 상처받지 않을까, 행여 포기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괜한 걱정이었죠. 요즘 세대들이 좋아할 정도로 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그 생활용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주가 와서 할 때 처음 마음으로는 걱정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자리 좀 잡고 또 얘가 남달리 또 손재주도 많이 닮아서 지금은 든든하고 좋아요. 의지가 많이 되고 잘한 것 같아요. 지금은. 게다가 요즘은 보기 드문 3대가 모여 사는 행복도 누리게 됐죠. 야들 할아버지가 야 얼마나 이뻐했는데 아이고 차 타면 야가 뒷공자한테 노래하면 좋아가지고. 그렇지. 많이 이뻐했지. 딴 노래도 아니고 바라보고 있잖아. 이걸 그렇게 했어. 할머니는 함께 사는 손녀가 그저 고맙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하세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한테 쓰기 좋지. 혼자 있는 것보다가 저한테 쓰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뭘 시키면 야 이거는 이런 거 아니고 저건 저런데 이러면 그게 아니고 답변이고 예 이걸 하니까. 대학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묵묵히 잘하고 있으니까 고맙죠. 그리고 앞으로 또 옆에 같이 있으니까 든든하게 힘도 되는 거 없고. 아들 물었지? 아니 하나도 안 물어. 네가 나는 첫삼은 맨날 소소한 행복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영주 씨가 아버지와 함께 뒷산을 올랐습니다. 펴 벌려봐. 겉에 거는 이렇게 걷어내야 되고 불순물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영주 봐봐. 여기 황토가 그렇게 빨간 황토가 아니고 약간 검붉은 황토색이잖아. 이런 황토가 아빠가 도자기 재료에서는 최고로 쳐주거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만져봐봐. 이렇게 한번 뭉쳐봐봐. 엄청 잘 뭉쳐진다. 점토 같아 벌써. 되게 찰지지? 응. 이거 그러면 어떻게 걸러? 쓸려 그러면 아빠가 또 집에 가면은 작업장 가면 흙이 있어. 거기다 같이 배합을 해서 써야 되지. 이 황토 자체로는 도자기를 만들 수가 없잖아. 도예철이 생기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흙이고요. 그 찰지고 기물을 만들 수 있게끔 얘들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흙들은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찰기가 없어서 기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 지역의 흙들은 그 찰기가 있어서 여기 흙 자체로도 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유약이라 그래서 물토라 그래서 그거를 수비를 해서 유약 만드는 재료도 여기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산세가 좋으니까 산이 또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소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3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은 그런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보면 되죠. 도자기 만들기엔 더없이 좋은 마을. 아버지 모승일 씨가 방곡리에 정착한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가 딸에게 비법을 전수합니다. 황토와 물, 재를 섞어 유약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같은 길을 걷는 딸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거는 그 가마에서 소나무 불 떼고 남은 재 있잖아. 그걸 걸러서 이제 그 재만 모아놓은 거거든. 앞으로 7kg를 더 해야 되는 거야. 대학교 때 그냥 이렇게 책에 나온 것들을 만들어 보긴 했는데 이게 직접 캐서 하는 거랑 그러니까 비법을 전수받는 느낌이라 좀 새로워요. 제가 이제 가마에 장작가마에 불을 떼고 남은 재, 그다음에 그 자연에서 주는 황토 흙, 두 가지를 배합해서 제가 이제 유약을 만드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저 시중에서 뭐 파는 것들은 그 화공약품이 들어가서 만드는 유약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순수 자연적인 유약을 만든다는 데에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죠. 아버지의 열정적인 작업 공간이자 할아버지의 손길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공간. 영주 씨 역시 이 자리를 지켜가고 싶습니다. 다시 찾아온 영주 씨의 일상. 5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찾는 곳이 있는데요. 그림을 배울 수 있는 화실입니다. 도자기 디자인을 하면서 그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점점 그림의 매력에 빠져드는 중입니다. 취미생활을
집을 가져보고 싶어서 알아보던 와중에 근처에 화실이 있는 걸 발견하고 그 이후로부터 그림을 배우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요. 어떤 점이 재밌는 거예요? 도자하고 어떤 매력이 달라요? 도자기는 이제 소성을 해야 이제 완성품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요. 근데 그림은 바로바로 이제 눈앞에서 색깔 조합을 하면서 그리고 싶은 것도 그릴 수 있어서 더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더 재밌다고요? 네. 지금은 더 재밌어요, 그림이. 하얀 도화지에 무언가를 채워간다는 건 아주 뿌듯한 일이죠. 돌아온 고향 역시 영주 씨에겐 새하얀 도화지와 같았습니다. 다채로운 색으로 채우고 싶고 더 역동적인 모습으로 빚어내고 싶었죠. 영주 씨는 고향에 돌아온 그 순간 꿈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없애지 않고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거를 제가 잘 녹여서 제가 지금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것과 제가 잘하는 거, 도자기 만드는 거, 이거를 저만의 방식으로 접목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단양의 모영주 작가가 만든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단양에서요.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가마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랬듯 가슴 설레는 꿈을 꾼다는 영주 씨. 그녀는 바랍니다. 조용했던 마을에 활기가 넘치길, 다시금 도자기 마을의 명성이 되살아나길. 어느 정도로 바라냐고요? 단양이 들썩일 정도로 말이죠.